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대각선 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합론에서 무한집합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현대 수학과 논리학 연구의 중요 기술입니다. 자, 대각선 논법이란 무엇일까요? 현대 수학에서 집합론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무한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합론에서 무한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기본 방법은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이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은 무한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일 뿐입니다. 두 무한집합의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이때 대각선 논법을 씁니다. 즉, 대각선 논법은 무한집합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 일단 그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결과부터 살펴보는 셈인데 그 다음에 이런 논법의 배후에 있는 생각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각선 논법의 출발점, 즉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연수와 실수의 개수는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자, 여기서 자연수와 실수 모두 무한계의 개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한하든 무한하든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을 시켜봐야 하죠. 굳이 이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대1 대응에서 시작해봅시다. 일단 자연수와 실수를 1대1 대응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면 참 난감합니다. 집합론을 공부하면서 자연수와 유리수, 즉 분수들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수학적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각선 논법을 이미 알고 들어가는 입장이 아니라 자연수와 실수의 개수를 처음 비교하는 칸토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연수와 실수를 1대1 대응시킬 수 없을 때 이게 1대1 대응 방법이 있는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1대1 대응 방법이 원래 없어서 찾지를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수학사의 한 획을 긋는 칸토의 창의성이 시작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출발점은 이겁니다. 즉 1대1 대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연수와 실수가 1대1 대응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해 보는 것은 곧 이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마음속의 계획은 이걸 가정해 보고 즉 1대1 대응이 있긴 하다고 가정해 보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로 결론이 간다는 겁니다. 귀류법이죠. 일단 자연수와 실수를 대충이라도 1대1 대응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자연수를 세로로 배열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 1, 2, 3이라고 안 하고 S를 붙여 놓았냐? 그건 실수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건 그냥 기술적인 것입니다. 잘못 설명하면 괜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1, 2, 3이라고 할 것을 쓸데없이 S1, S2, S3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쓸데없이 S를 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실수는 실수의 정의에 따른 것이죠. 즉 실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정의 말입니다.
이 대목까지는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처음으로 이것을 증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수학이 좀 더 재밌어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수와 실수의 개수가 같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 다음이 가장 창의적인 발상인데 이제 실수 영역에서 빠진 숫자를 찾아냅니다. 즉 자연수와 1대1로 대응이 되었다고 했는데 대응되지 않고 남은 숫자를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핵심인데 이 영역에서 대각선으로 숫자를 변형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 숫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숫자에 1을 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숫자를 구성했습니다. 여기가 0이니까 이것을 1로 바꾸어서 여기에 두고 여기는 1이니까 이것을 다시 2로 바꾸어서 여기에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만약 어디서 9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9 다음에 10이 아니라 그냥 0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숫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평범한 실수 중 하나라서 자연수와 1대1 대응되었다고 할 때 그 속에 있어야 하는 숫자라는 것이 첫째고, 그런데 이미 1대1 대응된 어느 숫자와도 달라서 저기에서 빠진 숫자라는 것이 둘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 숫자와 비교하면 여기에서 다르고 이 숫자와 비교하면 여기에서 다르고 이 숫자와 비교하면 여기에서 다르겠죠. 쭉 있으면 어느 숫자를 끄집어내도 그 숫자와 이 숫자는 한 지점이 최소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 중에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정리하자면 자연수와 실수의 개수가 같다고, 즉 1대1 대응이 성립한다고 가정해 봤더니 실수들 중에 자연수와 대응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수를 다시 여기 넣어서 다시 1대1 대응시키면 어떨까요? 그래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되지 않은 숫자를 또 찾아낼 수 있겠죠. 결국 대각선 논법에서는 대응되지 않은 실수를 하나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줬지만 같은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대응되지 않은 실수를 무한히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보다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노력해도 자연수와 실수가 1대1 대응이 안 되고 남는 실수가 있음이 밝혀지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요모조모 따져봅시다. 여기서 좀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 부분에서도 1대1 대응에서 빠진 수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수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꼭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고 답을 찾을 거라고 봐서 설명을 건너뛸 뿐입니다. 필요 없는 생각이라서 설명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다시 자연수에서도 1대1 대응이 안 되고 빠진 수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생각의 출발점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짐없이 서로 1대1 대응이 되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것을 다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어요. 혹시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인 걸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수에서 새로운 수를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실수 영역에 두 방향으로 무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째는 이 방향으로 실수의 개수가 무한합니다. 그리고 사실 자연수도 이 방향으로 개수가 무한하죠. 그런데 실수는 또 이 방향으로도 무한합니다.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그래서 각각의 실수 안에 무한의 속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의 무한성이 대각선논법으로 새로운 실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수에는 이런 두 번째의 무한성, 즉 각 자연수 안의 무한성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연수와 실수가 1대1 대응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자연수 부분에서는 대각선논법으로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논법에 대한 수학적으로 중요한 생각의 측면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대각선논법은 이후에 수학과 논리학에서 무한히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뭔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